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좋은 말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이미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바다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바다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언제나 쉽고 자연스럽게 얻는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언제나 쉽고 자연스럽게 얻는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다닐 마법과 기적에 깊이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다닐 마법과 기적에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 일하는 선물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 삶에서 가장 멋진 날입니다. 오늘은 내 삶에서 가장 멋진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미리 감사를 하라고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말했죠. 미리 감사를 해버리면 신의 입장에서 안 줄 수가 없는, 왜냐면 이 세상은 감정, 그 에너지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느낀 그 순간 이미 받은 것이 되는 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미 받았음에 감사해 보세요. 언젠가는 맞다, 내가 옛날에 이걸 참 바랬었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참 모르고 있었네,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힘으로 인생 대역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화시킨 전무후무한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자극을 팍팍팍 받으실 겁니다. 토크쇼 여왕의 성공 비밀.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시청자를 울고 올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이 쇼는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했으며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그녀는 현재 토크쇼 진행뿐 아니라 여성 전용 케이블 TV 옥시전의 동업자이자 연출가, TV 프로그램 제작과 출판 및 인터넷 사업 등을 총망라하는 하포그룹 회장이다.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녀의 재산은 10억 달러가 넘으며, 와, 10억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보면은 1조 19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옛날 책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조가 넘는다고 검색이 되어지네요. 근데 이것도 들어온 만큼 다시 다 기부하고 후원하고 했는데도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작 30살 즈음에 흑인으로서 백만장자 1위로도 올랐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야말로 인종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공을 이룬 스타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현재의 행복과는 동떨어진 삶이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기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에 가출한 후 그녀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다. 당시 오프라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107kg의 뚱뚱한 몸매에 불행한 흑인 미혼모에 지나지 않았다. 와, 어떻게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할 수가 있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뭐라 진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기구한 그녀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의 재회였다. 할머니 손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신앙으로 인해서 좀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이 오프라를 이제 거두게 된 겁니다. 거듭난 아버지는 자신의 딸 오프라 윈프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도 시켰다. 그렇게 처음 접해본 책이란 건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또한 성경은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주었다. 19살이 된 오프라는 내쉬빌 TV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되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낸 그녀는 좀 더 큰 볼티모어의 TV 방송국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오프라의 뉴스 전달이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고 판단해서 그녀를 아침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로 좌천시켜버렸다. 자,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다고 좌천시켜야 했던 그 단점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인생 역전을 시켜주는 최고의 장점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공격하거나 비난할 때 기뻐하세요. 바로 그 점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장점인 겁니다. 그걸 어디서 어떻게 터뜨리느냐, 발산하느냐가 관건일 뿐이에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단점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나의 가장 큰 성공의 키라는 걸. 그 점을 잘 개발시키면 성공을 거둔다는 걸. 이건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예로 들자면 그 잭 블랙, 그 외국 헐리우드 배우 잭 블랙이 있거든요. 전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그 배우를 처음 봤을 때는 외모가 그렇게 좀 멋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키도 좀 많이 작고 그리고 좀 뚱뚱하고 뭔가 하여튼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와, 연기를 보는데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한동안 빠졌었냐면 그 잭 블랙이 나오는 영화를 정주행할 정도로 제가 진짜 가슴 뜨겁게 응원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보면 너무 좋고 그 사람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유재석 나오는 무한도전에 그 엄청 유명한 사람만 특집으로 이렇게 다루잖아요. 한국 내한했을 때 잭 블랙을 그 무한도전에서 2회에 걸쳐서 진짜 나눠서 특집으로 다뤘잖아요. 진짜 보시면 얼마나 그 유머러스함과 천재성이 담긴 듯한 그 연기력, 정말 다들 한번 보시면 빠지실 겁니다. 그 사람을 제가 왜 칭찬하느냐면 살아오면서 자신도 그렇고 타인들도 그렇고 그 외모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뭐 놀림도 받았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이성으로부터 창피도 많이 당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헐리우드에서 연기자로 그렇게까지나 롱런하는 대스타의 자리를 차지할지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의 그러한 단점을 잘 장점으로 어필해서 인생 역전, 즉 대성공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이에요. 전 진짜 그 사람을 보면 맞아, 저게 바로 신이 주신 자신의 그 어떤 재료와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서 최대치로 끌어올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전 진짜 항상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싸이, 가수 싸이 있잖아요. 그 소속사가 YG 양현석, 빅뱅, 지드래곤, 21 이런 애들 있는 데인데
소속사 자체가 약간 좀 껄렁껄렁하게 폼생폼사, 굉장히 멋짐과 터프함과 나 좀 놀아 약간 요런, 그래서 음악 색깔 또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싸이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잘생기지도 않았고 날씬하지도 않았고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팔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부족하잖아요 사실. 근데 싸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방송에서.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도 지드래곤처럼 멋있게 하고 싶죠. 멋있는 춤 추고 멋있는 표정 짓고 하고 싶죠.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는 그런 멋있음을 추구하면 망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뭔가 웃기는 그 망가지는 그 모습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 모습이 자신의 가장 막대한 그런 보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공략해서 한국인으로 최초로 아마 그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가수라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그 차트에 싸이가 올랐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어쨌든 그 박진영도 한번 올려보려고 정말 꿈꿨던 그곳, 완전 싸이 붐이 일었잖아요. 강남스타일 그때 하면서. 싸이가 만약에 지드래곤처럼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뭔가 좀 치명적인 그런 멋있음을 추구했다면 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싸이는 진짜 영리하고 자기 자신의 단점이 뭔지, 그래서 매력을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를 저렇게 잘 알 수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잣대를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감수성도 너무 풍부하고 감정이 너무 풍부하고 감정이입이라든지 공감 능력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학창시절과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걸 좀 드러내는 걸 자제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잘 감동하고 너무 잘 울고 감정이입하고 이런 모습이 좀 과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이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완전히 100% 제가 풀고 있어요. 아니 100%는 아니다. 좀 자제하고 있지만 책을 읽을 때 진짜 저만의 감정이입하는 그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더라고요. 아,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일이란 없구나. 언제 어떻게 발휘될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단점 중에 이게 사실은 내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키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어필해 볼까? 요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말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것이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란다. 자, 이렇게 감정 전달이 너무 지나치다고 이제 좌천됐던 그 아침 첫 방송에서 이런 소감을 말했어요.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자 했던 걸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 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다가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이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비로소 오프라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녀가 투입된 방송 프로그램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 오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오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 랭킹에서 여자로서는 거의 1위를 항상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5위 안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는 일이 있다. 뭘까요? 그것은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 습관이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 기록하는 것인데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상의 것들이다.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며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삶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결국 삶의 활력소이자 힘의 원천인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자,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영향력이 있고 칭찬할 거리들이 넘치는지는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제가 말 안 해도 뭐 거의 다 아실 거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인터넷 창에 오프라 윈프리를 쳐보세요. 최고로 성공한 그 여성으로서의 전무후무한 그 영향력을 다 보게 되실 겁니다. 진짜 미친 듯이 돈을 버는데요. 또 그만큼 기부도 미친 듯이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성공한 그 뭐 1위, 2위, 막 3위 달리고 있는 그 부자들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벌어들이는 것만큼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를 하는 참 놀라운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참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기부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내어놓을수록 배로 되돌아온다는 이 우주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우주는 하나로 둥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즉 우리는 하나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내어주는 것이 나 자신에게 내어주는 일임을 그들은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내어놓는 건 정말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만 봐도 우리가 카르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업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나중에 니도 똑같이 당할 거다. 이런 말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하고 자주 듣고 써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해야 복 받는 거야. 너가 오늘 착한 일 했으니까 나중에 다 그게 너한테 쌓여서 네 소중한 걸 지켜주고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은 또 왠지 아닐 것 같고, 왠지 내가 착한 일 하는 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발산하는 그 모든 생각이나 느낌, 그런 표현들은 그 다스칼로스가 한 말에 의하면 그거는 염체라고 하거든요. 이 염체라는 거는 독립된 존재예요. 이 생각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들이, 그 녀석들은 이 근원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발사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바로 이 원리가 우리가 뭐 업보니 카르마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카르마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카르마를 믿냐 안 믿냐 이런 얘기는 또 차후에 깊이 다뤄보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기침을 해가지고 또 코맹맹이 소리가 됐습니다. 이 염체라는 거는요, 발사를 하면은 다시 그 본인한테 돌아오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나 말을 내뱉은 사람의 무의식으로 다시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긍정문을 외우고 자기 암시를 하고 막 확신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고 내 삶에 그것이 진짜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염체가 다시 내 잠재의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이나 말, 그 염체와 언젠가는 마주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한테 보상이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절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잠재의식 안에서 생명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삶에 다 되돌아온다는 거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네요. 여러분들도 요즘 감사의 힘이 인생의 키라는 거를 알고 계실 테니까 감사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절대 인색하시면 안 되고요. 감사를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곳에는 당연히 감사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돈을 부르는 말버릇에서처럼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별일 아닌 거에도 감사하고 어이없는 일까지도 감사해 보세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두고 보시는 겁니다. 일단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걸 느낍니다. 원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마음에 여유가 있고 가진 자거든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돈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는 사람이 승자고 많이 주는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그걸 우주에 증명하는 행위니까요. 제 영상 보시고 싫어요만 띡 누르고 가지 마시고 밍딩이가 싫지만 이 영상에 조금은 감사해보자 이런 마음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부터 감사의 왕, 감사의 신이 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